여러분,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얼굴을 들여다보니 예전보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나 잡티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는 하지만 그 변화가 자신감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을 느낄 때면 속상하고 씁쓸해지죠.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 피부 때문에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피부에 대해 연구해왔고, 특히 중장년 이후의 피부 변화에 대해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과 피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비싼 크림도 아니고 병원에서 받는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해줄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바로 쌀뜨물에 꿀 한 방울을 섞는 이 천연팩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권했던 것이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가 옅어졌다고 감동스러운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아기 같아요 라고 말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비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팩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미와 잡티를 줄이고 피부를 막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아침 웃으며 거울을 마주하는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려온 그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비법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쌀뜨물과 꿀, 이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쌀뜨물은 우리가 쌀을 씻을 때 무심코 버리는 물입니다. 하지만 이 물 속에는 피부를 막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 E, 미네랄,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인 피틱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죠. 이 피틱산은 피부에 쌓인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고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점점 밝아지고 기미와 잡티도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한 쌀뜨물이 이런 큰 효과를 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이 소박한 재료가 피부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쌀뜨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물은 먼지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번째 맑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꿀을 딱 한 방울만 더해주면 이 조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는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기미와 잡티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은 절대로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이 아니라 정말 한 방울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임 때문에 오히려 모공을 막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7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처음엔 꿀을 한 스푼 가득 넣으셨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방울만 넣고 사용하시도록 안내드렸고 2주 후 그분은 밝아진 피부와 함께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라고 말해줬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쌀뜨물과 꿀, 단 2가지 재료만으로도 피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스럽게 매일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쌀뜨물과 꿀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순서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며 한 가지 공통된 조언을 꼭 드려왔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강조해온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피부도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2번째 쌀뜨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물에는 쌀 껍질의 먼지나 불순물 혹은 농약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2번째 맑고 깨끗한 물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 2번째 쌀뜨물에는 영양분이 충분히 녹아 있으면서도 자극은 적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재료가 됩니다. 2번째 원칙은 꿀은 정확히 한 방울만 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 꿀을 더 많이 넣으시는데 이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보습과 항산화에 탁월하지만 끈적이는 특성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 있고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도 있죠. 소량, 그것도 딱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더 편안하고 효과적입니다. 3번째 원칙은 이 혼합물을 얼굴에 바르고 정확히 10분만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더 보기 위해 30분 혹은 1시간 이상 방치하시기도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는 일정 시간 동안만 흡수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10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 주세요. 4번째 원칙은 쌀뜨물은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만든 쌀뜨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원칙은 이 혼합물을 담을 때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미세한 화학 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특히 장시간 보관하면 성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병은 이런 위험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쌀뜨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5가지 원칙은 결코 어렵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들을 성실히 따라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좋은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실수와 그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원칙을 알고 있어도 무심코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자주 하는 실수들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쌀뜨물을 오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편리함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씩 사용하시는데 이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쌀뜨물 안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쌀뜨물은 꼭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신선하게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꿀을 과하게 넣는 것입니다. 한 방울보다 많이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꿀은 적정량 이상 사용하면 피부에 끈적임을 남기고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함께 피지가 섞이며 트러블이 생길 위험도 커지죠. 그러니 꼭 한 방울만 넣는 원칙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세안 없이 바로 팩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팩을 하려다 보면 세안을 생략하고 바로 쌀뜨물을 얼굴에 바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먼지, 피지가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팩을 하면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순한 클렌저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뒤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피부 테스트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쌀뜨물이나 꿀 혼합물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불필요한 자극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생략하시는 부분이 바로 팩 후 보습 단계입니다. 쌀뜨물은 각질 제거와 피부 정리에 도움을 주지만 그만큼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보습제를 꼭 발라주어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알로에 젤이나 올리브 오일이 섞인 가벼운 크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주 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하면 같은 방법이라도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천연 팩의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추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쌀뜨물과 꿀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를 더해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선한 주스 한두 방울, 즉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고민에 맞게 잘 선택해서 활용하면 피부가 훨씬 더 맑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자즙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우리가 자주 먹는 재료이지만 사실 피부에 매우 좋은 자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고 기미나 잡티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마에 짙은 기미가 있던 70대 여성 환자분에게 감자즙 2방울을 쌀뜨물 팩에 섞어 사용해 보시라고 권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열심히 실천하셨고 3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시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이마가 훨씬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줬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다음은 토마토즙입니다. 토마토는 잘 익은 붉은 색깔만큼이나 피부에도 생기와 활력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고 피부톤을 더욱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분,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뺨에 고르게 퍼져있는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제가 토마토즙을 팩에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이제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며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말할 것도 없이 비타민C가 풍부하죠. 이 비타민C는 피부를 밝게 해주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잔주름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딱 3방울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환자분이 레몬즙을 5방울이나 넣고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살짝 자극을 받아 놀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3방울 이내로 줄여보시라고 조언드렸고 그 후로는 문제없이 사용하시며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주스는 각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조합이 가장 잘 맞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방금 전 3가지 천연 주스,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부 타입별로 어떤 주스가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조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은 감자즙 2방울과 꿀 1방울을 섞은 쌀뜨물 팩입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질이 쉽게 생기고 기미도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자즙은 염증을 줄여줄 뿐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는 성분도 풍부해서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70대 여성분은 뺨에 기미와 잔주름이 함께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감자즙을 활용한 팩을 2주간 꾸준히 하신 뒤 피부가 훨씬 촉촉해지고 기미도 많이 옅어졌다고 하시며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아기 같아요 라고 말해줬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아 피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거나 기미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마토즙 2방울을 쌀뜨물과 꿀에 섞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즙의 라이코펜 성분은 피지를 조절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뺨에 기미와 여드름 자국이 함께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토마토즙 팩을 사용한 지 2주 만에 피부톤이 고르고 매끄러워졌다고 하시며 이제는 외출할 때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즙은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감자즙 1방울만 쌀뜨물과 꿀에 섞어 사용해보세요. 감자즙은 자극이 적고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에 레몬즙을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따끔거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자즙으로 바꿔 사용하신 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미도 차츰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 예전보다 훨씬 환한 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주스는 절대 많이 넣지 않고 정확히 2방울 이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 모두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스를 만들 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100% 천연 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 저녁부터 내 피부에 맞는 조합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천연 팩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는 것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지켜주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천연팩과 주스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피부 변화는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안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줘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피부를 막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속 4가지 습관 중 2가지, 바로 자외선 차단과 식단 관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외선 차단은 기미와 잡티를 줄이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자외선에 더 민감해집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기미와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꾸준히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아침에 꼭 바르시고 외출이 길어지면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여성분은 비 오는 날엔 굳이 안 발라도 되겠지 하셨다가 기미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셨고 한 달쯤 지나자 피부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거울 속 내 얼굴이 더 편안해 보여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단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피부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를 예방하고,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 E가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과일 하나, 오후에 견과류 한 줌을 간식처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에 오렌지 반 개, 오후엔 아몬드 한 줌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화장 안 해도 피부가 환해 보여요 라고 하시며 이젠 손주와 셀카도 자신 있게 찍는다고 하셨죠.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외선 차단과 식단은 피부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남은 2가지 습관,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피부를 맑게 유지하려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자외선 차단과 식단 관리가 피부를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차단제를 잘 발라도 몸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으면 피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2가지 생활 습관,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며 기미와 검버섯이 완화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0 가까운 남성분 한 분은 늘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다 보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기미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잠만 일찍 주무셔도 피부가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그날부터 밤 10시 반이면 조용히 불을 끄고 주무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은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고 얼굴색도 맑아진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2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한 느낌이 드는 분들, 대부분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속까지 수분이 채워지고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피부가 맑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물을 잘 안 드시는 습관 때문에 피부가 늘 당기고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명한 물병을 옆에 두고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마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언을 실천하신 뒤로는 피부가 촉촉해졌고 건조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자극해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저녁 산책처럼 짧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손주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70대 여성분께서 하루 10분씩 저녁에 공원 산책을 하신 뒤로 기분도 맑아지고 피부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외적인 관리와 함께 내적인 평화가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생활 습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을 정리하고 어떻게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쌀뜨물과 꿀, 천연 주스, 그리고 생활 속 습관들까지 피부를 맑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보셨습니다. 아마 처음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속으로 한 번쯤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배운 모든 비법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2번째 쌀뜨물에 천연 꿀 한 방울을 넣어 부드럽게 얼굴에 발라 10분간 팩을 해주세요. 여기에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 중 하나를 피부 타입에 맞게 2~3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팩을 하실 때는 5가지 원칙 기억하고 계시죠? 쌀뜨물은 매일 새로 만들 것, 꿀은 한 방울만 넣을 것, 유리병에 담을 것, 세안 후 사용, 팩 후 보습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생활 습관들,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과일과 견과류 챙겨 먹기, 밤 11시 이전 수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그리고 매일 10분의 산책이나 조용한 호흡. 이 모든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고가의 화장품이 없어도 집에서 내 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가 지나면서 거울 속 밝아진 얼굴을 보고 스스로 놀라셨고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며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쌀뜨물과 꿀 한 방울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선 자신의 얼굴이 조금 더 환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삶이, 그리고 마음까지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를 악화시키는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더 빛나는 내일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